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들과의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을 강원 남부권의 생활, 산업물류,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명서 영월군수와 함께 영월군의 새해 군정 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서 군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를 맞아 시청자분들과 영월 국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먼저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이제 정말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 가득하고 건강 넘치고 모든 계획한 일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월군도 지난해 3월 유례 없었던 산불, 또 8월에 집중호우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민선 7기에서 준비해왔던 것들을 연말에 거의 확정하는 그러나 좋은 성과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으로 잘 추진해서 국민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12대 분야 123개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지역에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올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영월이 정말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어떻게 보면 전 부분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이 이제 설계 중에 있어서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서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 우리 영월 내에서 인구의 유출이나 자본의 유출보다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걸 좀 준비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광 인프라 또는 삶의 질 또는 지역의 어떤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보육 측면에서 24시간 아이들 키우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 또 그리고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광물자원 특화단지, 드론시티 조성 뭐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망라가 돼 있고, 특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뭐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군정 운영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영월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 남부권의 생활, 산업물류, 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화 법정 도시 지정도 있을 텐데, 문화 법정 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좀 변화가 어떤 게 있는 거죠? 법정 문화 도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인프라를 깐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네. 문화도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데,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 문화적 자산들, 그런 자산들을 고도화시키고, 그걸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고도화된 우리의 문화자산을 통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외부인들의 유입을 도모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것도 이제 문화도시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월에는 또 박물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이랑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화도시 지정과 박물관과 또 뭐 어떤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박물관도 뭐 당연한 문화자산이고요.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역사 유적들, 또 아름다운 경관들,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자산들을 고도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중에는 이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단연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 네.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이제 그 영월 시내 중심에 아주 정말 영월 사람들이 명산으로 생각하는 네. 봉래산이 있습니다. 근데 봉래산 정상의 천문대가 한 20여 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영월이 관광 측면에서 볼 때 체류 시간이 길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어서 봉래산 천문대를 포함해서 봉래산 정상에 최고의 전망대를 만들고 또 금강정에서부터 봉래산까지 모노레일을 통해서 주간은 물론이거나 야간 언제든지 또 겨울철에 사실 봉래산을 오르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겨울철에도 아무 때나도 올라서 영월 시내의 야경 또 경관들 이런 걸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인데 그 금강정까지 또 덕포 역전에서부터 금강정까지 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 또 같이 함께 구상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전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단종과 관련된 콘텐츠를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영월에서 또 이런 걸 활용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정원도시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종과 관련된 자산은 우리 영월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단종 문화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로 이제 57회가 돼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한 해를 못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곧 60주년이 다가오는 지역의 문화재는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손꼽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60년을 맞는 의미로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영월 군민들이 단종 문화재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이제 한 3, 4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서 정말 이제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좀 변화시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정원도시 정원도시는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영월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아름다운 경관, 하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월이 자랑할 만한 자산이고 또 수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을 가두는 저류지 또 물이 들어가는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이제 정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최초로 연당원, 강원도 지방정원입니다. 1호 연당원을 개장을 했고 지금 청룡포 앞에 저류지 그 광활한 면적에 새로 이 정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화 아파트 앞쪽에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이제 외지에서 영월로 진입하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장소입니다.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1구간이고 그걸 조금 지나서 청룡포 앞쪽엔 3구간인데 1, 3구간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형태의 공원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은 2구간, 장릉 앞쪽에 있는 구간을 2구간으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국도비 확보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2023년하고 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 단종이 잠들어 계신 장릉 이 사이에 저류지가 있어서 이 세 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강을 통해서 연당원과 연결이 되고 이걸 전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활한 정원 또 수도권 주민들이 정말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또 이제 고속도로라 고속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이동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야외 정원으로 만들어 가자. 그게 이제 저희 영월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요. 네, 문화적으로도 이제 자연적으로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를 또 젊게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 청정 영월,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만들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3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청년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가 주거 공간입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월을 오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주거 공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하고 함께 강원도형 공공주택, 강원도형 청년주택 1호로 100세대의 아파트를 덕포리에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 와서 준비 기간 이제 토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지났습니다. 2년 지났고 이제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23년, 24년 하고 25년도에는 청년들이 한 1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자리, 직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 직주, 거기에 즐거움,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주락, 삼위일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시의 사업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영월이 정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기 좋은 그런 영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동을 하고 또 도시분들이 뭐 관광 목적으로도 오려면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도 또 좋아져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영월 삼척 이제 고속도로 이제 요새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접근성 문제는 이미 이제 제천영월 고속도로 네. 확정이 돼서 설계 중에 있고요. 25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제 중점 추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올해 중에 예타를 통과하든지 면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선, 삼척, 태백, 동해 또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 준고속열차라고 해서 EMU 150을 이제 올해부터 코레일에서 열차 노선에 배정할 계획인데 태백선에 우선 배정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지금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또 강원도지사님하고 같이 계속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영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촌 정책이잖아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이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인력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못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정을 받고요. 다음에 그 일자리에 보태서 이제 영농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 유기질 비료,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연차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유기질 비료 무상 공급 쪽으로 이제 진행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1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강원도하고 해서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그런 거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주력 생산품이 고추, 콩입니다. 그래서 전통 장류를 최고의 장류 생산단지로 만들자. 그래서 그 농촌 융합 플러스 사업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도 이제 활성화하는 문제 항상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제조업 일정 부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드론으로 도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드론 공역 지정돼 있고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보태서 드론 다목적 센터 조성 중에 있고 드론 테마파크 완전히 준공이 되면 많은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을 시험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론 도시로서의 또 준비를 맞춰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텅스텐 생산 쪽에 광물 자원 이제 텅스텐 생산이 이제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개광 중에 있는데 광해 그 전 광산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광해 방지 사업들 이런 걸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해 빼놓을 수 없는 게 6월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이제 출범과 더불어서 그 효과를 조금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에 또 영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월 굳이 이제 영월 차원에서 준비한다고 하기보다는 강원도 공통의 사항이어야 합니다. 아마 강원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는 것.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지 규제, 또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 그런 걸 이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영월군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을 이게 텅스텐이 영월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또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카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지역카페가 이제 영월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비가 아무래도 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1월에서는 살짝 기로 했었어요, 할인율을. 근데 이제 2월에 다시 올리기로 해서 지역분들 지금 되게 반가워하고 계신데, 이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습니까? 지역 화폐는 2019년 11월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우리 영월군이 이제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게 하자. 지역의 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인데 종이형 화폐, 지류 화폐는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월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3년을 가장 이겨낼 수 있었던 우리 영월 국민들한테 귀중한 어떤 선물이었다면 아마 지역 카드형 지역 화폐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0억 이상 지금 집행을 됐고 또 그 사이에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처분 소득이 생긴 거죠. 이제 10%. 근데 그때는 이제 국비 지원도 많이 됐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국비 지원이 조금 감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우리 영월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이제 인센티브를 조금 줄였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 1일부터 인센티브를 5월 달, 또 설날 있는 달, 추석이 있는 달, 뭐 이런 달 해서 5개월을 10%로 유지하고 상한액도 연간 그 한도액, 인센티브 한도액도 4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려서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월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은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위기를 잘 넘겨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2023년을 우리 영월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월군이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업으로 이제 변화되는 영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서 영월군수와 함께 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